와,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노자 도덕경 제30장, 힘이라는 것의 본질과 그 위험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격렬하게 논쟁하다가 상대를 완벽한 논리로 이겼다고 쳐요. 그때 그 순간의 통쾌함, 그 뒤에 남는 건 과연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 관계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진 않았나요? 노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6단계를 따라서 노자의 지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힘을 썼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법칙,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현대적인 적용법까지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힘의 부메랑입니다. 노자는 대체 왜 힘을 사용하는 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그렇게 경고했을까요? 도덕경 30장은 바로 이 강력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로 군주를 돕는다는 건 자연의 순리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무력 같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국가 경영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모든 리더십의 근본 원리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사호환. 왜 힘을 쓰면 안 되냐? 여기에 대한 노자의 아주 명쾌한 답변인데요. 힘으로 한 일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좋아할 호자를 썼다는 점이에요. 마치 그 일이 되돌아오는 걸 좋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어코 반드시 돌아온다고 표현한 거죠. 힘은 더 큰 저항을,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이 순환의 고리를 정말 실감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노자는 힘이 휩쓸고 간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군대가 머물렀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고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둔다. 이게 어디 고대의 전쟁터 이야기뿐이겠어요? 격렬한 말다툼으로 이기고 난 뒤에 서먹해진 관계, 경쟁자를 짓밟고 성과를 냈지만 망가져버린 팀워크. 그 모든 게 바로 우리가 심은 가시덤불이고 우리가 맞이한 흉년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힘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 무조건 참고 피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자는 아주 지혜로운 대안, 바로 과이를 제시합니다. 바로 과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과는 열매, 그러니까 필요한 결과를 얻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그 뒤에 붙은 이에 있어요. 이게 뭐뭐일 뿐이다. 거기서 그냥 멈춘다는 의미거든요. 즉, 어쩔 수 없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도 딱 필요한 목표만 달성하고 즉시 멈추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를 지배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과이의 마음가짐입니다.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막 자랑하고 축배를 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부덕이 정말 마지못해 행한 슬픈 필요하기였다는 걸 아는 것. 바로 이 태도가 우리가 뭔가를 이룬 후에 빠지기 쉬운 교만과 과시의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절제해야 하는 걸까요? 노자는 그 이유를 단순히 겸손해라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 바로 우주의 원리에서 찾습니다. 물장중로. 만물은 가장 강성해지면 조항, 곧 늙기 시작한다. 로. 이건 우주의 진리죠. 생각해보세요. 가장 높이 뜬 태양은 그 순간부터 지기 시작하고요. 가장 둥근 보름달도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힘의 정점은 곧 쇠락의 시작점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더 강해지려고만 하는 건 자연의 순리, 즉 도가 아니라고 노자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도조의. 도가 아닌 것, 즉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오직 힘에만 의존하는 전략이나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욕망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철한 진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철학적인 원리들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해 볼까요? 전쟁을 아주 좋아했던 한 장수와 마을 우물에 대한 우화입니다. 옛날에요, 한 마을에 정말 용맹한 장수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힘이 최고다라고 믿었고 칼이랑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그의 강한 힘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수가 승리를 거듭하면서 전쟁에만 몰두할수록 정작 그가 지켜야 할 마을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밭은 황무지로 변하고 생명의 젖줄인 우물물마저 탁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노자가 말한 형극생원,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게 황폐해진 마을을 보면서 탄식하는 장수에게 한 현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게 이기는 것이 오래가는 길이 아니네. 진정한 승리는 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아야 하네. 바로 이 말 속에 도덕경 30장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함정을 경고합니다. 바로 물긍, 물벌, 물교입니다. 물은 쉬면 하지 말라는 금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공을 대단한 것처럼 뽐내지 말고 그걸 내세워서 막 자랑하지도 말고 그 결과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어렵게 얻은 승리를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으로 만드는 독과 같은 겁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네요. 힘의 길과 도의 길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힘의 길은 끝없이 강함만 추구하면서 지배하려고 하고 그 결과 교만해져서 결국 일찍 끝나버리죠. 반면에 도의 길은 정말 필요할 때만 행동하고 목적을 이루면 멈출 줄 알고 겸손과 절제를 통해서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자, 이제 이 2500년 전의 지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적용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팀원들을 건의로 찍어 누르는 대신에 이 친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소통할 때는 어떨까요? 내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우리 관계 자체를 지키는 걸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의 성장에 있어서는 끝없는 확장이라는 허상을 좇기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진짜 힘은요, 상대를 압도할 만큼 더 강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필요한 만큼만 행하고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출 줄 아는 그 지혜와 절제에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하는 아주 역설적인 힘의 원리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혹은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힘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기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과히, 즉 그저 필요한 만큼만 행하고 멈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도의 길을 걷는 진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